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셨죠.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을 걸출한 오디오 애호가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기업인 이건희가 아닌 취미인 이건희, 그의 오디오 라이프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이건희 회장은 해외 유학 시절 고독을 달래려 영화와 음악에 빠져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오디오는 자동차와 함께 그의 평생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에 이어 삼성 회장 취임 후 그가 도전한 것은 오랜 취미인 오디오와 자동차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닛산과 제휴해 삼성자동차 SM5를 출시하고 1994년 5월에는 일본의 오디오 도포 럭스만을 인수하죠. 럭스만은 1925년 창업한 오디오 메이커로 1910년 창업한 데논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오디오 메이커입니다. 일본 오디오의 자존심으로 꼽히는 메이커라 한국 기업에 인수되었다는 상실감에 일본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기도 했었죠. 이건희 회장은 럭스만을 당시 세계 1위의 앰프 제조사인 맥킨토시에 버금가는 기업으로 키우고 싶었답니다. 럭스만의 일본 엔지니어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열망을 채워주지 못하죠. 결국 삼성과 럭스만의 만남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하이엔드 오디오에 대한 꿈은 삼성 독자 브랜드로 시작하게 됩니다. 한남동 자택 지하에 거대한 오디오룸을 만들어 놓고 당시에 네로라 하는 기기들을 모두 모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닛산의 자동차를 고스란히 가져와 SM5를 만들었듯 오디오에서도 스피커에는 헤일즈, 앰프에는 마드리걸과 제휴를 맺습니다. 마드리걸은 당시 하만 그룹 중 하이엔드 오디오를 담당하던 회사입니다. 이 가운데 마크 레빈슨과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절삭 가공해 만든 디자인이 무척 닮았습니다. 이때 앰프 제휴를 위해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21년 후 삼성이 그 하만을 인수해버립니다. 사실 삼성의 하만 인수는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라 할 수 있죠. 아마 건강하셨다면 하만 하이엔드 오디오 그따위로 만들 거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삼성의 하이엔드 오디오 엠퍼러는 1995년 12월 발표되었습니다. 스피커 2종, 프리앰프 2종, 파워앰프 2종을 내놓았고 상위 라인 스피커가 2천만원대, 프리앰프가 500만원대, 파워앰프가 800만원대로 해외 제품 못지않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당시 오디오 애호가는 삼성이란 브랜드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철수하고 재고를 저렴하게 처분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인기가 높아집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지우면 제품 자체는 헤일스, 마크 레빈슨이나 소리가 좋았던 거죠. 중고 시장에서도 인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참고로 스피커는 헤일즈 제이지만 유닛은 모두 포칼 제이입니다. 이후 이건희 회장이 왜 포칼 그랜드 유토피아를 썼는지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후 찾아온 IMF 금융위기로 삼성자동차와 럭스만을 매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오디오 자동차 비즈니스를 철수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취미인으로서의 이건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잘 아실 겁니다. 용인 스피드웨이에 이건희 회장이 소장한 차들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오디오 또한 끊임없이 원컷 하신 것으로 압니다. 사진은 딱 2번 공개가 됐죠. 이 사진은 1990년대 집무실을 공개한 것인데 오디오가 눈에 띕니다. 스피커는 영국 B&W사의 매트릭스 800, 그리고 앰프는 맥킨토시네요. 매트릭스 800은 대형 스피커를 좀처럼 만들지 않는 B&W사가 90년대 기술 과시를 위해 내놓은 제품이었습니다. 이후 저런 대형 스피커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죠. 지금 보아도 독특한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하셨던데 실제로는 적지 않은 수량이 국내에 유통되었던 제품입니다. 지금도 중고로 800만원대에 어렵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후 공개된 것은 어떤 보도를 통해서죠. 삼성동 자택에 놓인 포칼의 그랜드 유토피아 EM입니다. 정가로 2억 4천만원의 제품이고 지금은 신모델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수입원이 아닌 그 이전에 포칼을 수입했던 대웅제약의 오디오 사업부인 헤이스에서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도 헤이스에서 수입한 심 오디오를 매칭했습니다. 고백하자면 B&W 매트릭스 800에 있는 집무실 사진이 널리 퍼진 것도 포칼 그랜드 유토피아를 이건희 오디오라 명명한 것도 사실 모두 제 작품입니다. B&W 매트릭스 800 사진은 90년대 신문 아카이브에서 오래전 찾아놓았다가 오디오 기사에 처음 쓴 것이 저이고
포털 사이트에 이건희 오디오라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나오는 기사가 바로 저희 기사입니다. 이번 부고 기사에 저희 기사를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과거 오디오가 남자의 로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다들 오디오가 없어서 오디오가 있는 부자 친구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무교동 음악 감상실에는 맥킨토시 신모델 28라고 써놓고 서울의 오디오 애호가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디오가 로망인 사람이 참 찾기가 힘들죠. 음반 하나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서 이제는 유튜브에서 수천만 곡을 감상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디오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인을 통해서라도 오디오가 좀 더 대중화되기를 바라왔습니다. 이건희 오디오라 명명한 것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 기사 덕분에 포칼 그랜드 유토피아가 꽤 팔린 걸로 아는데, 수입원 사장님으로부터는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적이 없네요. 이 기사가 나가고 다른 수입원 사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우리 오디오도 쓰셨는데 왜 우리는 안 써주냐라고 항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위 네로라 하는 제품은 거의 가지고 계셨어요. 정말 열정적인 오디오 파일이셨습니다. 어떤 특정 제품이라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투병하시기 전에 구매하신 제품이 있으셨어요. 아마 그 제품은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저 비싼 오디오를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디오를 제대로 즐기셨는지 제가 소개해드려 볼게요. 소니 DVD 플레이어를 써보니 장시간 사용 시 열이 많이 나서 디스크가 저절로 이젝트 되는 등 오작동이 생긴 우리 제품은 소비 전력도 덜 들어가게 하고 부품 수도 줄여서 열이 발생치 않도록 해볼 것. 이게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진짜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세심한 언급이 제품의 퀄리티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언급도 보겠습니다. DVD 플레이어 대놓은 것을 밤새도록 사용했는데 문제가 없었음. 서울에 있을 때 소니 거 쓰다가 문제가 있어서 열이 많이 나면 오작동한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음. 아까 그 이야기죠. 그런데 대놓은 DVD 플레이어는 뜨끈뜨끈한데도 문제가 없었음. 열에 대한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볼 것. 그 외에도 뭐 언급들이 있는데, 자, 이게 재밌는 것은 이 언급이 되었던 2003년에 저도 DVD 플레이어의 로딩 시간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유튜브 없던 시절인데 기왕이면 DVD 플레이어들 모아놓고 로딩 시간을 스탑워치로 잰 다음에 영상으로 공개를 하면 구매 가이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편집부에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직업 평론가가 생각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지금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없었습니다. 이후 삼성은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의 홈시어터 프로젝터를 내놓고 성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태광, 인켈 출신의 엔지니어를 영입해서 하이엔드 홈시어터를 출시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결국 접었죠. 오디오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으신 거죠. 2000년대 들어서는 임원분들에게 오디오와 와인을 하라고 지령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임원분들이 대거 오디오를 시작하셨죠. 지금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중에 몇 분은 저희 회사에서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KT 황창규 전 회장님은 지금도 열렬히 오디오를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희 회장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이긴 한데 오른쪽의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오디오 분야에서도 전문가를 인정하고 대우해 주신다 들었습니다. 20대 때 오디오 평론가를 평생의 업으로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극단에 위치한 오디오 애호가는 이건희 회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디오 전문가로서 언젠가 이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떠나시니까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흔히 돈과 권력이 있으니 하이엔드 오디오 쉽게 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지켜보니 권력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기 딱 좋고, 돈이 갑자기 생기면 다른 향락에 취해 오디오 가까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오디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디오는 음악에 대한 깊은 열망이나 열정이 없다면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업인으로서 공과 과가 분명히 있겠죠. 오늘 저희는 취미인으로서의 글을 추모해보고자 했습니다. 1942년생인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1945년생인 키스 자렛이 최근 뇌졸중으로 연주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 시대, 하나의 에라가 저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등 개인적인 문제로 우울한 시기였는데 더 이상 행복을 유예하거나 남 눈치 보지 말고 당장 오늘 하루라도 악착같이 행복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키스잘의 쾰른 콘서트 앨범을 들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애호가 이건희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고 그곳에서 좋아하시는 자동차 오디오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